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 신만이 TV의 이영진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항당뇨 효과가 있는 전세계 탑 10 중에 마지막 제 3부 강의입니다. 이 3부 강의가 끝나고 이 다음 주에는 이제까지 공부한 전체 공부 내용 중에서 실제로 나에게 맞는 약초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약초를 용량을 정해 가지고 실제 이렇게 복용하는 방법들을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해서 전체 사부로 이제 강좌를 종료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3부에는 네 가지 식물을 말씀드릴 텐데, 네 가지를 전부 다 하면 10개가 아니고 이제 11개가 됩니다. 이 한 가지를 추가한 것은 이 마지막 식물이 물론 임상 연구도 있지만 너무나 특별한 그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한 가지 식물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총 11개의 약용식물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생강과의 열애살이 식물의 땅속 줄기이고요. 한 가지 이 식물의 단점은 복용할 때 몸에서 흡수율이 굉장히 낮은 게 단점입니다. 당뇨 치료 효과 외에 강력한 항염 작용이 특징이고요. 그래서 퇴행성 무릎 관절염의 증상을 개선시키는 임상 연구가 아주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고지혈증, 지방간, 천식, 피부 보습 작용, 이런 여러 가지 개선 효과가 증명된 약용식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강황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이 강황은 원산지는 아열대 지방이고요. 꽃이 아름다워서 관상용으로도 사용하는 식물입니다. 학명은 쿠쿠마 롱가인데 이것보다는 다른 이름인 터메릭이라는 이름이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터메릭은 강황의 땅속 덩이줄기의 황색 향신료 성분을 지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주요 활성 성분은 커큐민이고요. 커큐민은 내추럴 폴리페놀의 종류이고 덩이뿌리 줄기의 황색 색소 성분을 말합니다. 이 커큐민의 치료 기전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포도당 운반체를 활성화시켜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갖고 있고요. 이것은 당뇨 치료약과 유사한 작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탄수화물의 대사를 잘 조절해 주고요. 세 번째는 췌장의 베타세포가 사멸되는 것을 보호하는 작용을 합니다. 네 번째로 인슐린의 감수성을 증가시키는데 여러 가지 기전을 통해서 감수성을 증가시킵니다. 첫째는 비정상적인 지질 대사를 조절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 당뇨 환자들은 대부분이 이 지질 대사 이 과정이 비정상적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정상적으로 조절해 주는 작용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단백질의 일종 중에 에디포넥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는데요. 이 단백질은 네 가지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하나는 인슐린의 저항을 떨어뜨리고요. 그러니까 당뇨 항당 치료 효과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비만, 그렇죠? 그다음 세 번째는 동맥경화증의 진행을 억제하고, 그다음에 이 콜레스테롤이 비정상적으로 된 것을 정상화시켜주는 이러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거의 현대인들의 만성병에 다 중요하게 다 관여하고 효과를 내는 그런 물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강황이 바로 이 에디포넥틴의 분비를 증가시켜 줍니다. 이제까지 발표된 임상 연구 결과를 한번 볼게요. 총 16편의 논문이 발표되어 있는데 환자들은 1309명이었고 나이는 18에서 85세 대상으로 하루에 복용량이 커큐민이나 나노커큐민을 80mg, 적게는 많게는 2100mg 복용시켰는데 이게 이 커큐민을 나노 입자를 한 경우에는 수십 분의 1만 먹어도 작용이 비슷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용량의 범위가 넓은 것입니다. 복용 기간은 이제 8주에서 16주 이렇게 복용한 결과 인슐린 저항과 혈당이 아주 의미 있게 감소되었고요. 두 번째는 당뇨 환자 말고 당뇨 전 단계, 정단계 환자의 240명을 대상으로 하루에 250mg씩 9달을 복용시켰더니 이 대조군에서는 당뇨 발생한 사람이 16%였는데 이 커큐민을 먹은 당뇨 전 단계 그룹에서는 한 사람도 당뇨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작용이죠. 세 번째는 이 커큐민은 흡수율이 낮은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분을 이렇게 같이 섞어서 쓰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피페린입니다. 피페린은 흑후추, 그러니까 블랙페퍼의 활성 성분이고요. 이 피페린을 커큐민과 섞으면 이 흡수율이 높아져서 커큐민의 단점이 보완이 되고요. 그래서 이 병합제제를 하루에 5에서 10mg을 먹였더니 혈당과 헤모글로빈 A1C 수치가 아주 의미 있게 감소되었습니다. 커큐민 복용 시에 낮은 흡수율의 그 이유는요. 일단 이게 물에 잘 안 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흡수율이 낮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일단 우리가 먹으면 빨리 대사가 됩니다. 그리고 또 빨리 몸에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는 이 대사 속도를 좀 느리게 하는 다른 물질과 같이 먹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성분이 블랙페퍼의 성분인 피페린과 같이 먹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커큐민을 분자를 지질 분자를 결합시킨다든지 나노 입자화를 한다든지 혹은 식사할 때 이 지방질이 있는 그런 식사와 같이 복용할 때 이렇게 같이 먹게 되면 흡수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복용법에서 캡슐이나 이제 복합제 제품으로 이제 선택해서 하는 경우에는 일단 나노 캡슐이나 복합 제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을 구입하고 반드시 추천 복용량을 잘 읽어보시고 그것으로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가장 적은 양으로 시작하시고요. 반응을 관찰하고 차차 증량하는 것이고요. 복용 기간은 한 달에서 두 달 이상은 복용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약 말고 차로 저기 드실 분은 일단 분말 제품을 선택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강황을 끓는 물 250cc에 그 다음에 넣고 거기다 바로 넣는 것이 아니고 이 물이 약간 식은 후에 조금만 식으면 한 80도 정도 이렇게 식으면은 고온을 피해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온에서는 이 강황 성분이 활성 성분이 좀 손실되고 파괴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요. 그래서 약간 식은 그런 따뜻한 그런 물에 한 내지 두 개의 티스푼을 넣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반드시 물에 잘 녹은 것을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걸 먹을 때도 식사 중에 이제 차처럼 복용을 하도록 합니다. 이게 전부 다 이 흡수율이 낮은 것을 이렇게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이죠. 그래서 어쨌든 소량 시작, 반응 관찰하면서 차차 증량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통의학적인 그런 약초차 방법을 원하시는 분은 일단은 강황 건조 절편을 구입해야 되겠죠. 아니면 강황을 사서 집에서 이렇게 잘라서 건조시키셔도 됩니다. 그래서 생수 1리터에 하루에 건조 절편을 5에서 10g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 용량이니까 제일 적은 용량인 5g으로 시작해 하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100도로 팔팔 끓는 물이 아니고 80도 정도에서 100분 정도 달입니다. 이게 뿌리이기 때문에 뭐 10분, 20분 이렇게 달이면 성분이 우러나오지 않으니까 한 100분 정도 달이고 그 다음에 그 달이고 난 그 우러난 것을 식사 중에 하루에 두세 차례 정도 차처럼 복용하시면 됩니다. 맛있어서 기호에 따라서 당분이 없는 것들을 추가하셔도 되는데 가장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계피를 아주 소량 추가하는 것입니다. 전통의학에서는 당뇨 외에 이런 협심증 같은 관상동맥 질환, 그 다음에 간염 간경화, 그 다음에 각종 통증 질환에 사용해 왔고요. 그 다음에 빈혈이나 간질 환자, 임신부나 수유 시에는 주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작용과 대처법입니다. 대부분 임상 시험에서 하루에 12g까지는 안전한 용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알레르기 증상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고 심해지면 병원을 방문하시고요. 위장에서 뭐 복통이나 설사, 변비 같은 것들이 이제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2, 3일 정도 중단 후에 다시 소량으로 시작하시면 되게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저혈당 증상 잘 대처하시고요. 항응고제나 심혈관제, 항우울제, 항암제를 복용 중인 경우에는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임신이나 수유 시에는 잡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이 강황의 당뇨 외에 다른 증명된 효과를 보시면 첫 번째가 고지혈증, 그렇죠? 두 번째가 강력한 항염작용이 특징이라 했죠. 그래서 각종 염증성 질환, 우리 몸 안에 만병의 근원인 염증을 것을 다스리는 데는 아주 좋은 식물이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무릎에 골관절염 있는 경우에 이 강황을 꾸준히 먹으면 증상과 기능이 많이 좋아진다 하는 연구가 많고요. 그 다음에 비알코올성 지방간에서 간 기능이 나빠진 경우에 그 간 기능을 정상화시켜주고 천식의 증상을 좋게 해주고 피부 보습에 효과가 있다 하는 것들이 이제까지 밝혀낸 다른 효과입니다. 자, 이제 아홉 번째 식물입니다. 두릅나무과의 여러 해 사이의 뿌리입니다. 이것은요.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허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당뇨 외에 이 피로나 지구력, 그죠? 그다음에 인지 기능이나 기억력, 그다음에 성 기능이나 발기부전, 그다음에 대사증후군 이렇게 골고루 여러 가지 이런 문제의 개선 효과가 보고된 약용식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삼입니다. 자, 인삼은요, 페낙스 진생 혹은 에이시안 진생이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허브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가공 절차에 따라서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제 프레시한 거죠. 생인삼은 4년생 이하 뜻하고요. 그 다음에 백삼이라는 거는 4에서 6년생 인삼의 껍질을 제거하고 말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홍삼은 6년생을 수확해서 찌고 건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효시킨 발효 인삼이 있습니다. 참고로 아메리칸 진생이라고 하는 학명으로 페낙스 퀸키폴리우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약용 효과가 유사하지만 이 아시안 진생이나 혹은 코리안 진생처럼 이렇게 많은 연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주요 활성 성분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진세노사이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50종에 이르는 다양한 사포닌 종류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 이제 유명한 것들이 RB1, RB2, RG1, RE 그리고 RD 등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에이시안 진생 말고 아메리칸 진생에는 특별히 아시안 진생에는 없는 진터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 성분은 임상 연구로 인지 기능과 정서 쪽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밝혀져 있고 피로와 당뇨, 호흡기 감염에 대한 그런 임상 효과들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치료 기전을 살펴보면 진세노사이드는 근육세포 안으로 혈액 속에 포도당이 많이 들어가도록 해서 혈당을 떨어뜨리고 인슐린의 신호를 활성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글루카곤형 펩타이드 1의 생성을 증가시키는데 이것이 다시 인슐린의 분비를 자극하는 그런 기전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췌장 베타 세포의 사멸을 억제하고 세 번째 항염 항산화 작용,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식욕 억제 작용이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발표된 임상 연구 결과를 요약해보면 총 23편, 상당히 많은 겁니다. 23편의 연구가 있고 당뇨 환자들이 1321명에서 하루에 적게는 200mg에서 많게는 8g까지 복용을 해서 복용은 4주에서 24주까지 복용시켰고요. 그 결과 공복 혈당과 인슐린 저항이 의미 있게 감소되었다는 연구들이 이제 대부분이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별 이렇게 의미가 없더라 하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상반되는 연구가 소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혈당과 인슐린 농도의 이 곡선화 면적 감소라는 것은 우리가 혈당을 측정할 때는 특정한 시간에 재잖아요. 예를 들면 식후 2시간. 그럼 2시간에 딱 측정해서 그때 수치를 갖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인데 아니면 공복 때 딱 이런 식으로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그냥 일정한 시간 밥 먹고 나서 한 서너 시간 동안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혈당과 인슐린 농도의 이런 정도를 봤더니 상당히 정상적인 대사 패턴으로 이것이 되더라. 인삼을 먹으면 그죠? 그래서 혈당과 인슐린 농도가 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대사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허브 중에 하나니까 수많은 제품이 있죠. 그래서 우선 정제나 캡슐로 이제 선택한 경우에는
아메리칸 진생보다는 아시안이나 코리안 진생으로 표기된 제품을 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입한 후에 추천한 복용량대로 복용하시고요. 때때로 이게 굉장히 고농축 형태의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복용 추천량을 엄수하셔야 됩니다. 소량부터 차차 관찰하면서 이렇게 증량시키도록 하고요. 두 번째, 정제 말고 이제 차로 마실 경우에는 분말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 분말 제품의 경우도 아메리칸 진생보다는 아시안이나 코리안 제품의 분말을 사서 끓는 물 250cc에 분말 1개 내지 2개의 티스푼을 넣고 10에서 15분 정도의 차처럼 복용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2~4차례. 그러니까 식전이나 식후에 이렇게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한 소량 시작하시고요. 최소한 한 달 이상은 이제 먹고 나서 더 지속할지 용량을 조절할지 결정하면 됩니다. 이런 용량을 조절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마지막 4부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의학적으로 이제 달여서 약초차로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건조 인삼이나 혹은 홍삼 이런 것들을 구입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생수 1리터에 하루에 건조 인삼 절편을 3에서 10g, 그래서 시작할 때는 가장 적은 양이니까 3g으로 시작하시고요. 이것을 뿌리니까 100분 정도 달여서 차처럼 드시면 됩니다. 일반 용량은 이제 이게 3에서 10g이지만 최대 30g까지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말인 경우는 이제 뭐 그냥 1 내지 2g 정도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고, 특별히 이제 한국에서는 코리안 진생이 굉장히 유명하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임상 연구도 한국에 많아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시행된 임상 연구에서 사용된 용량을 보면 적게는 하루에 400ml, 많게는 6000mg, 그러니까 6g까지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전통의학에서 이 당뇨 외에 이 허약하거나 피로, 그다음에 구토 설사, 이런 식은땀 나는 거, 그다음에 뇌기능 향상 등에 써왔고요. 주의점으로는 과량 복용이나 발열 시 주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인삼의 부작용 및 대처법입니다. 많은 임상 연구에서 보고된 부작용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23편의 임상 연구가 있었는데 거기에 거의 주의할 만한 부작용이 이렇게 보고되지 않았고요. 물론 과량이나 상호작용을 유발하는 다른 약을 복용할 때는 주의를 기울이시면 됩니다. 되게 이제 인상 그러면은 이게 뭐 이런 맥박이나 혈압을 걱정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일시적으로 맥박수가 증가되고요. 그 다음에 소화기 장애나 변비, 혹은 이제 이게 신경 과민이나 흥분, 그런 것들이 실제 보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시적이죠. 그래서 2~3일 중단하고 다시 소량으로 시작하면 별 문제가 없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불면증이 가끔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취침 전에만 복용을 금지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기 전에 뭐 인삼차를 이렇게 드시지는 않도록 하고요. 세 번째로 인삼을 먹으면 혈압이 올라간다,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임상 연구에서 혈압이 증가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지만 이 고혈압 환자에서는 혈압을 잘 점검하면서 그 용량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부작용으로 드물지만 호르몬 변화가 있는데, 이 생리주기가 변화되거나 유방에 이제 단단하고 압통이 있거나 이런 경우도 잠깐 중단했다가 다시 소량으로 시작하시면 되고요. 알레르기는 심해지면은 일단 중단하고 즉시, 그 다음에 심해지면 병원을 방문해야 되고요. 다른 약 중에서 항혈소판제, 항응고제, 항우울제, 항당뇨제 이런 것들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조군 연구에서 증명된 당뇨 외의 다른 효과를 보면, 첫째가 대사증후군의 각종 지표를 개선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체지방이 떨어지고 수축기나 이완기 혈압을 감소시켰고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을 전부 감소시키는 효과가 증명되어 있고, 두 번째로 인지 기능이나 기억력 개선 효과가 있고, 세 번째 이런 피로감, 지구력이나 운동 능력이 증강되었고요. 네 번째로 성기능과 발기부전 개선 그런 작용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10번째 애용식물입니다. 인도의 아율베다 의학에서 당뇨에 사용되는
덩굴성 관목의 잎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이 식물은 단 음식의 욕구를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항비만, 그 다음에 대사증후군의 지표를 개선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자, 이 식물은 무엇일까요? 당살초라고 하는데 그보다는 짐니마 실베스트라라고 하는 이름이 더 유명하죠. 그래서 그냥 짐니마라고 이렇게 제가 호칭하겠습니다. 이 짐니마는 원산지는 인도, 아프리카, 호주의 열대 숲에 자생하고요. 덩굴성 관목이고 그것의 잎을 약용으로 사용하는데 인도 약전에는 그 잎이 항당뇨 식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유르베다 의학에서 전통적으로 당뇨에 사용되어 왔고요. 그리고 그 이름이 구마라고 하는데 이 구마라는 그 이름은 힌두어로 슈거 디스트로이어죠. 당분을 파괴하는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뇨 효과가 있다 이 얘기죠. 상당히 과격하네요. 자, 주요 활성 성분은 가장 중요한 활성 성분은 짐네믹 애시드고요. 이것이 항당뇨, 항비만 효과가 있고 그 외 구마린과 짐네마 사포닌 이것이 이제 주요 활성 성분입니다. 치료 기전은 포도당 분자와 이 성분이 아주 구조가 유사해서, 그러니까 짐네믹 애시드가 구조가 유사해서 소장에서 포도당 수용체를 차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도당 대신에 이 물질이 이제 흡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 흡수를 감소시키는 작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포도당을 만드는 효소를 억제해주고, 그 다음에 포도당을 사용해서 글리코젠을 합성하는 효소를 활성화하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 포도당이 계속 쓰이는 거죠. 그래서 혈당이 떨어지는 것이고, 세 번째는 췌장의 베타세포의 재생, 그 다음에 인슐린 분비 촉진 기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혀와 구개에서 단맛의 수용체를 차단해 줍니다. 이것이 왜 우리 당뇨 환자분들 중에는 이 단 음식을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단 것을 먹고 나서 아주 그냥 고생들 하시는데, 이 집니마가 이 단맛의 수용체를 차단해서 당분 섭취를 감소시키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대조군 임상연구 결과 요약을 보면 8편의 논문에서 419명의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하루에 잎 추출물을 200mg에서 500mg을 복용시켰고요. 4주에서 많게는 20달 동안 복용을 한 연구들이고, 그 결과 공복 혈당뿐만이 아니고 식후 혈당도 또 헤모글로빈 A1C 수치도 모두 의미 있게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슐린 감소성도 증가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특별히 이 식물은 2형 당뇨가 아니고 이 1형 당뇨죠. 선천성으로 이제 인슐린이 굉장히 부족한 이런 당뇨 환자 64명을 6개월에서 30개월을 복용시켰더니 인슐린이 주사의 필요량이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고, 그러니까 주사를 맞기는 맞아야 되는데 좀 덜 맞게 하는 효과가 있었고, 헤모글로빈 A1C 수치와 혈당 감소 효과가 보고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건강한 사람 64명을 대상으로 이 주로 짐니믹 애시드가 주 성분인 그런 정제를 2주 동안 먹였더니 이 단맛의 감각이 감소돼서 확실히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당분의 섭취량이 감소되었다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수많은 제품이 있는데 잎 추출물의 이제 정제나 캡슐을 선택하셔서 구입한 후에 추천 복용량대로 복용하시고요. 가장 적은 소량으로 해서 차차 관찰하면서 이제 변화를 주시하시면서 용량을 이제 증량시키시면 됩니다. 차로 하시는 경우에는 분말 제품을 선택해서 끓는 물 250cc에 분말 1개 내지 2개 티스푼 넣고 5에서 10분 후에 차처럼 복용하시면 됩니다. 뭐 레몬즙, 계피 등을 타셔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전통의학 달인차로 하실 분은 건조잎을 구매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생수 1리터에 하루에 건조된 잎을 1 내지 2g, 굉장히 용량이 작죠, 넣고 15분 정도 달인 후에 차처럼 마시면 됩니다. 전통의학에서는 이 다른 그런 약용식물과 달리 주로 당뇨 관련된 데 집중적으로 써온 기록들이 있고요. 그래서 당뇨에 쓰고
당뇨 환자들이 대부분 비만이나 고지혈증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써왔고 또 이것이 현대의학에서 증명되었고 그렇게 됐죠. 주의점은 이제 과량 복용이나 발열 경우에 주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작용 대처법을 보면 일시적인 위장장애는 2, 3일 중단 후에 다시 소량 시작하시고요. 알레르기 역시 즉시 중단하고 심하면 병원을 방문하고요. 저혈당 증상 대처하셔야 되고 항혈소 판제, 항응고제, 항우울제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대조군 임상연구에서 증명된 당뇨 외의 다른 효과를 보면 1형 당뇨에서도 의미 있는 혈당과 헤모글로빈 A1C 수치가 감소되었고요. 두 번째로 당뇨 외에 항비만, 그 다음에 대사증후군 지표인 콜레스테롤, 체중, 체질량 지수, 혈압 중에 이완기 혈압 이런 것들이 다 좋아졌고요. 세 번째로 단 음식의 섭취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1번째 식물입니다. 이 식물의 뿌리, 가지, 잎, 열매 모두가 당뇨 개선 효과가 임상연구에서 증명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항당뇨 식물이네요. 그 다음에 이 약용뿐만이 아니고 이 식물의 잎과 열매는 너무나 맛있는 식용식물입니다. 자, 이 나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뽕나무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유튜브 본 영상에서 꼭 기를 만한 나무 두 가지를 추천을 하라면 첫째가 가시오갈피 나무고 두 번째가 뽕나무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뽕나무는 너무나 특별하고 장점이 있고 식용으로 너무 맛있거든요. 전체가 다 항당뇨고 그래서 11번째로 한 가지를 더 특별히 추가시켰습니다. 당뇨 때 사용하는 부분은 모든 부분을 써도 되지만 가장 당뇨 치료 효과가 있는 것은 바로 뽕나무의 잎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원산지는 아시아지만 워낙 성장 속도가 빨라서요. 현재는 전 세계에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에서는 아주 오랜 역사의 약용식물입니다. 활성 성분은 200여 종에 보고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20여 종의 성분에서 항당뇨 효과가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다당체인 디옥시지리마이신 성분, 그 다음 클로로젠산, 퀘르시트린, 루틴, 멀베로사이드, 옥실레스베라트롤 이런 등등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항당뇨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성분들입니다. 치료 기전은 전체가 다 항당뇨 작용을 하는데 입에서 가장 높은 치료 효과가 있고요. 대표적인 그 당뇨 치료 약물 중에 메트포르민과 로시글리타존이라고 하는 약물이 있는데 이들과 유사한 그런 작용 기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활성 성분인 이 데옥시지리마이신 이 성분은 탄수화물의 분해 효소를 억제하고 그 다음에 포도당 흡수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식후 혈당 증가도 감소시키는 작용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인슐린의 신호 전달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인슐린이 아주 잘 작용하도록 감수성을 증가시키고 저항을 떨어뜨리고요. 세 번째는 세포 안의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는 효소 중에 AMPK라는 효소가 있는데 이것을 활성화시켜주는데 그 결과 어쨌든 골격근 안으로 이 포도당의 흡수가 증가되고요. 간에서 포도당의 생성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췌장의 베타세포 보호작용이 있습니다. 대조군 임상연구 결과를 요약해보면 6편이 있는데 당뇨 환자 209명, 평균 연령 50세, 하루 복용량을 이 디옥시지리마신만 추출해서 중경우에는 3.6에서 18mg 정도 복용시켰고요. 이렇게 한 성분을 추출하지 않고 전체 당뇨입에 를 추출한 분말을 쓴 경우는 300에서 600mg 정도 이렇게 해서 4주에서 12주를 썼더니 식후 혈당이 의미 있게 떨어지고 인슐린 저항이 개선되더라 하는 보고이고요. 하지만 아직 그 공복 혈당이나 헤모글로빈 A1C에 대한 효과에서는 아직 좀 증거가 부족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인터넷 검색으로 해서 수많은 제품이 있고요. 그 중에서 정제 캡슐은 뽕잎이죠. 잎 추출물로 만든 정제나 캡슐을 선택해서 제품 구입한 후에 추천량대로 복용하시고 그 다음에 소량부터 해서 차차
반응을 관찰하시면서 증량시키시면 됩니다. 차로 하실 경우는 분말 제품을 사거나 혹은 집에서 만들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뽕잎 분말이요. 그래서 끓는 물 250cc에 분말을 하나나지 2개 티스푼, 되게 1 내지 2g 정도 되죠. 넣고 5에서 10분 정도 지나고 나서 차처럼 되게 식후에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2번에서 3번. 그래서 하루에 사용량은 3에서 6g. 그죠? 그래서 2회 내지 3회 정도 나누어 마시면 되고요. 집에서 만들 때는 이 뽕잎을 이제 가을에 채취한 뽕잎, 그죠? 가을에 채취해서 햇볕에 건조해서 분말로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복용 기간은 1달 이상은 복용하셔야 되겠죠. 전통의학적인 약초차를 드실 때는 역시 가을에 채취한 뽕잎을 잎자루를 제거해서 그냥 햇볕에 건조해서 쓰셔도 되고요. 혹은 이제 전통적인 방법대로 볶거나 쪄가지고 찐 후에 건조시켜서 쓰셔도 좋습니다. 생수 1리터에 건조된 뽕잎을 6에서 12g, 그죠? 이렇게 시작할 땐 6g으로 시작하는 게 좋겠죠. 15분 정도 달여서 차처럼 두세 차례 하루에 잡수시면 되고요. 전통약에서는 당뇨 외에 고혈압, 수면장애, 부종, 변비, 루마티스, 그 다음에 신경병 이런 통증들, 그 다음에 감염, 염증 질환에 써왔고 과량 복용만 주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부작용이 거의 없는 거죠. 하지만 이 부작용만 대처법에서 보면 이 과량 복용하는 경우나 안 맞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변이 묽어지거나 구역질, 혹은 반대로 변비나 복통, 헛배가 찰 때는 한 2, 3일 중단한 후에 다시 소량으로 시작하시면 문제가 없고요. 알레르기 즉시 중단하고 심해지면 병원, 저혈당 대처하시고 항응고제, 항혈소판제, 당뇨약 복용, 주치의와 상의하시고 임산부 수유 중에는 피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작용 보시면 이 약용식물은 대부분 다 같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부작용이 중요해서 그런 건데, 사실 지금 이 부작용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지만, 사실 당뇨 치료약을 보면 그 부작용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아마 놀라실 겁니다. 이거보다도 훨씬 심각한 부작용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시면 생각하시면 이 약용식물은 부작용을 그렇게 겁내실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대조군 임상연구에서 증명된 다른 효과 보시면 고지혈증, 특히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것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자, 3부 강의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시면서 공부하시느라고 정말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4부에는 마지막으로 왜 사람마다 다 전부 다 상황이 당뇨라 할지라도 또 다른 문제들이 전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약용식물도 다 다른 것이고요. 특징이. 그래서 나한테 제일 맞는 그런 약초를 고르는 방법, 그것을 쭉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건 실질적인 방법이니까. 두 번째는 실제로 용량이죠. 용량을 어떻게 시작해서 이걸 어떤 식으로 이걸 증량해 나가는지, 그러다가 또 어떤 용량에서 이걸 쭉 유지시키는지, 아니면은 안 맞아서 다른 걸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또 한 가지 약초가 아니고 내가 두 가지로 병합할 수도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두 가지로 같이 쓸 때는 용량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약초를 다릴 때 어떻게 다리는지, 무게를 어떻게 재고, 그런 것들의 실질적인 방법들이죠. 그런 것들을 쭉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 마지막 4부 중요한 강의니까 다음 주 4부에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